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저녁이면 완전히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쌀쌀함이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비구름이 또다시 유입됩니다. 점심쯤 경북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서요. 늦은 오후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퇴근길 무렵 경북 동해안부터 서서히 그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다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앞으로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 동해안으로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한편 울진과 영덕, 울릉도와 독도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혹시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부 먼바다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21도, 영덕 20도, 포항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7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공화국, 우리나라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꼬집는 표현인데요. 이런 상황에 KBS가 지난해부터 포항과 안동을 비롯한 지역 방송국 7곳에 대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KBS 포항방송국 앞에 방송국 폐쇄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KBS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포항과 안동, 순천 등 지역 방송국 7곳에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KBS 지역국 폐쇄 됐어! 반대한다! 시민단체는 KBS가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집중화로 인해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방송국까지 사라지면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은 묻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뉴스는 정말 홍수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 뉴스는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이거는 지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없애가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과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등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우리 경북에서는 여전히 아주 시의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향후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포항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KBS 노동조합도 KBS의 지역국 폐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가 이제 지역국 폐쇄로 인해서 우리 KBS에 등을 돌리면 우리 KBS도 존재감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KBS가 지역방송국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 소멸시대의 공영방송국까지 폐쇄한다면 지방자치분권은 퇴보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 월선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서를 두고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가 여론 수렴을 위한 대면 설문조사를 일시 중단해 공론화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를 임시 저장하는 맥스터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 맥스터가 가득 차게 된다며 지난 1월 맥스터 추가 증서를 승인했습니다. 넉 달 만에 지역 실행기구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자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핵 폐기물 반출 약속을 어겼고 주민 투표도 거부했다며 천막 농성에 이어 2만 명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2016년까지 경주에서 반출하기로 약속한 폐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여왔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맥스터를 추가도 받아들인다라면은 더 많은 사용 후 해결료가 이곳에 쌓이고 사실 경주가 고준의 핵폐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게 됐다며 맥스터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원자력에 의존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만약에 맥스터가 안 돼가 2, 3, 4개월 문을 닫는다면은 이 지역은 시적 황폐화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공론화 과정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공론화 일정이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실행기구는 대면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공론화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론화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월성 2, 3, 4호기의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본 설명까지 마치고 그 대면 설문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했을 때 내용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맥스터 증설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공론화 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의 4월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3월까지는 양호해서 제조업 일자리의 버팀목이 되줬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9만 5천 명, 1년 전보다 2만 8천 명 줄었는데 4월 통계로는 12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 중에선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경북은 고용률 60%를 지켰지만 서울, 대구, 부산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도시권은 고용률이 50%대 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또 서비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함께 줄어든 여타 지역과 달리 경북은 제조업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회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에 4배가 넘는 2조 원의 신용 보증을 중소기업 등에 제공했는데 코로나 사태 초반 고용 충격을 흡수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현재 지역 경제에 상당한 버팀목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각종 지표가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업 일자리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이 4월 들어 본격적인 감소로 돌아선 점입니다. 지난달 무려 25%가 줄었고 5월은 감소폭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선 취업자로 잡히지만 사실상 잠재적 실업군인 일시휴직자가 경북에서만 8배 급증한 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결국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을 고용 위기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가 건설, 토목 분야보다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당장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이 별도로 더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지만 더욱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같은 일용직 노동자는 코로나 여파에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워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임금까지 제때 주지 않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6명은 지난 겨울 대구 감삼동 등지에서 아파트 천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넘게 아직도 약 40일치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곳은 한 지역 건설사. 밀린 임금 2,700만 원을 달라는 요구에 건설사도 약속을 했지만 얼마나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입장하면 막 소금 더 하는 걸 정리하고 해결해주고요. 약속한 날짜에서 한 달가량 지난 지난주에야 그것도 일부만 줬습니다. 아직 1,000만 원가량은 체불 상태입니다. 그 임금 체불을 하면서 왜 그런 공사를 계속 그쪽에 또 차질 진행을 하니까 그게 저희 입장에 저희들 일용직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 속상한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 측은 이달 말까지는 밀린 임금을 모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다들.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7년 2,300억 원이던 체불 금액은 지난해엔 3,1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월 중순 코로나 사태가 대구에서 불거진 뒤 3, 4월 임금 체불 신고 접수는 910여 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수는 3만 8천 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고 4월에도 27%가 줄어 일자리 격감이 이어졌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 사람들 괘씸하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체불까지 겪으면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프로축구팀 즉 상무는 프로구단 창단을 유도하기 위한 촉매제로 희망 지자체를 따라 연고지를 몇 년씩 옮겨 다니는데요. 올해 시즌을 끝으로 10년간 연고지로 있었던 상주를 떠납니다. 상무가 떠난 상주시는 이제 시민구단을 창단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찬반이 뜨겁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10년 전 상주시는 시민구단 창단을 전제로 프로축구 상무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암묵적 협약일 뿐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상주시 한국프로축구연맹 국군체육부대 3자 간 연고 협약이 종료됩니다. 상무는 새로운 연고지를 찾아 떠나고 상주시는 프로구단 창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주시는 지난 10년간 상주 상무 운영으로 연간 45억 원 상당의 지역 상권 활성화, 매년 867억 원에 달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초중고 유소년 축구팀 운영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스포츠를 활용을 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가져가는 추세가 요즘 최근 지역개발 정책의 새로운 조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상주 상무의 이 노하우와 문제는 예산입니다. 상주시가 내놓은 시민 프로구단 연간 운영비 예상액은 67억 원입니다. 선수와 감독 등 선수단 40여 명의 연봉을 17억 원으로 최소화한 건데 유능한 선수와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선 훨씬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팀은 K리그 2부에서 시작해야 해 홍보 효과도 지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K리그 2부 팀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인구는 평균 73만 명, 재정 규모는 2조 원대지만 상주시 인구는 10만, 재정 규모는 절반 수준입니다. 상주의 체육이 축구만 해야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매년 종목별로 6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마 상주가 전국에서 가장 명도 있고 암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상 내년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참가 신청과 함께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까지 밟기 위해선 다음 달 초까지 창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도 의회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5분 발언과 신상 발언이 잇따라 막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장경식 의장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 의원을 5분 발언에서 배제하고 회의 규칙에 보장된 신상 발언까지 마이크를 끄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은 이철우 지사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적절하게 회의 진행을 한 장경식 의장과 회의장을 어지럽힌 통합당 의원들은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이 어제 오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문형욱은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N번방의 최초 개설자 문형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검찰에 넘겨지기 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리지 않은 실제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등장한 조주빈과 달리 문영욱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문영욱 씨 왜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그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짧게 답합니다. 범행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계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범들에게 직접 성폭행을 지시한 것만 3건이 된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한 듯 범행을 후회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는 3건, 3건 정도였습니다.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왜 미성년자 위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문화상품권 외에 범죄 수익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는 더는 대답하지 않은 채 문영욱은 송치 차량에 올랐습니다. 한편 현장에는 시민 수십 명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문 씨를 사형시켜야 한다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문영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범에게 성폭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여성 50여 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방 12개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 21명을 확인하고 이 중 3명의 부모에게는 문영욱이 직접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송치받은 검찰은 문영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햇빛 새싹 발전소 한전 경주지사와 수익형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산업단지의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 공유 재산을 20년간 공하고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500억 원을 투자해 2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 규모를 당초 1,2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원 자금은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다. 대출 접수는 어제부터 9월 30일까지 시중 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기업 신용도 등을 평가해 최종 결정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휴가 냈던 어린이 박물관을 어제부터 다시 운영합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로 모두 8회 운영하며 1회 입장 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합니다. 재개관에 맞춰 오는 10월 4일까지 신비한 피리 만파식적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연 전시 참여자 160명에게 창작 지원금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교촌 문화공연 등 상설 공연의 경우 출연료의 70%를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해 피해를 본 단체에 대해 예술의 전당 대관료를 50% 감면하고 로비 음악회 등을 열어 30개 단체 210명에게 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추가 경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10조 9,600억 원 규모로 기정 예산보다 7,180억 원 늘었고 경북교육청 추경안은 4조 7,800억 원 규모로 기정 예산보다 2,076억 원 증액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비구름이 또다시 유입됩니다. 점심쯤 경북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서요. 늦은 오후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퇴근길 무렵 경북 동해안부터 서서히 그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늦은 밤까지다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앞으로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 동해안으로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한편 울진과 영덕, 울릉도와 독도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혹시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부 먼바다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21도, 영덕 20도, 포항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7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